공기청정기 쓰시다 보면 플라즈마 기능이라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플라즈마가 뭐길래 공기청정기에 있는 걸까요? 오늘은 플라즈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세 가지 형태는 고체, 액체, 기체입니다. 고체인 얼음에 열을 가하면 0도씨에 이른 뒤 액체인 물이 되고, 여기에 온도를 더 올려서 100도씨에 이르면 수증기가 되어 기체가 되죠.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로 상태가 바뀌는 것을 상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물질의 상태를 물질의 3태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기체의 온도를 더 많이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은 기체 상태를 지나서 그 속의 기체 분자들끼리 격렬하게 충돌해서 이온화가 일어나게 되고, 다수의 양이온과 전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이온이나 전자, 양성자와 같이 전하를 띤 입자들이 기체처럼 섞여 있는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하죠. 일반적인 기체와 정기적 성질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제4의 물질 상태라고 부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제4의 물질 상태이지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플라즈마가 오히려 제1의 물질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99% 이상은 플라즈마의 형태를 하고 있죠. 태양의 대기도 플라즈마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플라즈마가 어디에나 존재하지는 않지만 전기를 통해 주면 쉽게 저온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플라즈마를 처음 발견한 것은 아주 먼 과거의 인류일 것입니다. 북반구에서 오로라를 보거나 비 오는 날에 내리치는 번개와 같은 자연현상을 본 것이 인류가 처음으로 접한 플라즈마겠죠. 하지만 그것들을 보면서 저것이 플라즈마구나 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플라즈마 현상은 19세기 후반 기체 방전을 연구하는 중 관찰되었습니다. 1879년 영국의 물리화학자 윌리엄 크룩스가 영국 왕립학회에 기체의 방전으로 음극선이라는 빗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제4의 물질 상태라고 발표했죠. 이후 1928년 미국의 물리학자 어빙 랭뮤어가 전기 방전에 의해 이온화된 기체를 플라즈마라고 부르면서 공식적인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플라즈마 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랭뮤어 프로브라는 것을 개발해서 플라즈마의 물성을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했고, 덕분에 플라즈마 연구가 점차 확대되어 왔죠.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플라즈마가 형광등입니다. 형광등의 스위치를 켜면 양 끝에 있는 필라멘트에서 열전자가 방출되는데요. 방출된 열전자는 형광등 내에 있는 수은과 중돌에 플라즈마를 형성하죠. 이 저온 플라즈마는 아주 불안정하기 때문에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면서 자외선을 발생하게 됩니다. 자외선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형광등 안쪽에 자외선을 흡수하여 가시광선을 내놓는 형광물질을 발라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내게 하는 거죠. 플라즈마가 전기를 띠는 것은 플라즈마 볼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진공의 유리공 안에 아르곤 가스를 넣고 중앙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방전 효과에 의해 플라즈마가 생성되어 번쩍이는 빛이 생깁니다. 플라즈마는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 사람의 손이 닿는 쪽으로 전자가 움직이면서 빛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플라즈마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서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플라즈마의 활용도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화학적으로 활성화시켜 반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플라즈마는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안정화하려는 경향을 가지는데, 이러한 반응성을 이용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소독, 냄새 제거, 화학성분 분해, 폐수 처리 등에 활용되고 있죠. 공기 중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면 산소를 활성화시켜 오존이 생성됩니다. 오존은 악취 성분을 분해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에어컨, 공기청정기, 탈취제 등에 활용되고 있고,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도 활용되고 있죠. 쓰레기 소각장에서는 다이옥신 등의 각종 발암물질과 유해가스가 뿜어져 나오는데, 플라즈마 토치로 독가스를 완전 분해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폐기물 처리 장치로 꼽히기도 하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플라즈마의 이런 특징을 활용해서 공기 중 박테리아를 99.8% 박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플라즈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과 같은 미세먼지 유발 물질을 제거하는 데 플라즈마 기술이 적용되죠. 산업적으로는 반도체 공정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위에 원하는 회로를 그려내는 작업을 식각이라고 하는데요. 반도체의 표면을 조각칼로 새겨내듯이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플라즈마를 이용해 원하는 부분만 녹여내는 건식 식각 방식이 부식 용액으로 녹여내는 습식 식각 방식 대비 더 정교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플라즈마의 높은 화학적 반응성을 이용한 것이죠. 의학계에서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의료기기의 살균과 수술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즈마 나이프가 개발되면서
그 사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의 활용이 기대되는 또 하나의 분야가 바로 핵융합 에너지일 것입니다. 핵융합 발전은 수소와 같은 가벼운 두 개의 원자핵이 합쳐지는 핵융합 과정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열로 물을 끓여 터빈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핵융합을 일으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양전하로 밀어내려는 성질을 가진 원자핵들이 융합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높여 서로 밀어내려는 반발력을 이기고 충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구에서는 이를 위해 1억도라는 어마어마한 온도를 100초 이상 유지해야 확률적으로 핵융합이 한 번 일어날 정도인 것이죠.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100초 이상 유지하는 것부터가 아주 어려운 일이죠. 우리나라의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이를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고 2018년에는 1.5초, 2019년에는 8초, 2020년에는 20초, 2021년에는 30초 유지에 성공하며 세계 기록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2026년쯤이면 핵융합 에너지를 내는 최소 조건인 초고온 플라즈마 유지 300초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50년쯤이면 핵융합 에너지를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 활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이 기대되는 플라즈마,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플라즈마에 대해 조금 아는 척 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